지금 시장이 사실상 어렵긴 합니다만 3일 조정받았다고 해서 힘겹다라고 느껴버리시면은 진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이 없죠. 오히려 또 윤정두가 호들갑을 떠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은 뭐 윤정두와 함께 하면서 편안하게 기존의 전략대로 잘 대처하실 수 있는데 그냥 윤정두가 호들갑을 떨어서 또 최근에 이제 시장에 새롭게 접근하신 주린이 분들께서 힘겨워하시는 부분들을 그거를 윤정두가 또 확대 해석해서 전체의 투자자분들이 버거워하시는 것으로 오인해서 전략을 과도하게 잡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의 뭐 매일매일 파란 불 3거래일 동안에 파란 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매일매일 빨간 불은 단 한 번도 못 봤던 것처럼의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또 제일 두려운 거는 걱정이죠.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냐 이거야. 내 돈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안 아까우신 분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사실 주식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 방식 이 매매를 하는 방식은 어찌 보면 도박과도 비슷하죠. 무슨 얘기냐면 도박의 기준에서 칩을 사용하는 이유가 내 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베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칩으로 하게 되면 장난감 같기도 하고 좀 겁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결론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 지금까지의 흐름, 뭐 내일 또 오늘 새벽에 얼마만큼 그 미국 유럽장의 변동성이 나올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뭐 뚜렷한 어떤 악재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윤정두의 의견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만 듣지 마시고 또 우리 이제 그 9시 반에 끝나면 우리 더블클럽님 방송이 또 진행되니까 더블클럽님 의견도 들으시고 그리고 주변의 의견들도 들으시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증권사 방송을 들으시거나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케이블 TV, 경제 TV 보셔봐야 되도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제 저기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원고. 이 방송 원고에 이제 상당 부분들이 노출이 돼 있는데 뭐 방송하는 사이에라도 시장이 뭐 강도 있게 돌려지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내일 한 번 더 미끄러진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고 시장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 범위는 또 선반영돼 있다. 그리고 기존에 좀 디커플링 돼 있는 게 컸었다라는 부분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27일 기준입니다. 미국 증시 오늘은 28일이고요. 전 거래일에 미국 증시 오늘 아침 6시에 끝난 미국 증시의 그 조정은 사실상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2.05%, 나스닥 2.61%. 오래간만에 이런 조정이 나오고 뭐 다우지수 기준에서는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조정인가요? 종가 기준으로. 뭐 그렇다 보니까 더 공포감이 쌓일 수도 있는데 국내 증시 동시효과 상황에서 지수의 예상 지수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선물 쪽의 동시효과 기준을 놓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3% 수준까지 눌림폭이 나오다가 결론적으로는 동시효과 기준에서도 뭐 그렇게 3%까지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는 1.71이에요. 1.71이면은 뭐 최근의 변동성 대비해서도 크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지수 자체가 3,069포인트거든요. 뭐 3,000포인트가 이탈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시장을 주도해 왔던 IT 또 자동차, 화학 이쪽에 최근 들어서의 좀 쉬어가는 모습, 약세 그 기준이 이제 버거운 거죠. 근데 여기서도 명확히 말씀드릴 게 그 약세가 과연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냐. 그리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했어야만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가. 그것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쉬움은 가질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잘라낼 걸. 그런 심리적인 면은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향후 투자 패턴에 있어서 전략 부분의 급격한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굳이 필요 없다. 다시 얘기해서 야, 내가 이번에 LG화학 105만 원을 찍고 눌려 내려올 때 100만 원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오늘 같은데 90만 원에서 편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과연 LG화학을 팔고 현금으로 100%또 쥐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순환성으로 현금의 비중을 갖고 있기보다는 종목을 팔아서 옆에 종목을 사는 것이 솔직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투자 패턴이죠. 그렇다면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종목만 밀리는 거냐, 시장이 다 같이 깨지는 거냐, 그리고 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월등히 많이 밀렸느냐, 방어가 됐느냐, 내 종목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을 때 돌려질 수 있는 흐름이 되느냐, 지금까지 가지고 왔을 때 돌려질 수 있는 흐름이 가장 강력한 선봉자의 역할로 작용될 수 있느냐, 이런 걸 놓고 봐야죠. 그것도 이제 윤정도하고 얘기할 때 막연하게 그럴 수 있다, 이게 최고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 근거치를 하나하나 명확히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뭐 시간이 얼마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여다볼게요. 27일 기준에 장 마감 이후에 애플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뭐 뉴스 기사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3% 하락으로 마감됐죠. 3% 하락으로. 인텔의 실적이 발표됐을 때 시간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8%대로 끝난 걸로 기억을 해요. 시간에서. 그 흐름이 전체적인 기술주의 정점을 이끌어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인텔의 실적 발표 조정폭이. 인텔 쪽의 조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긍정적인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받은 게 뭐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 이런 일반적인 해석의 내용이죠. 그런 것보다는 해킹을 당해서 실적이 노출이 됐다, 그래서 빨리 그냥 발표를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심리적으로는 차익 실현 욕구를 주는 거죠. 그게 이거 뭐 악재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뭐 주구장창 깨져 내려가는 게 맞죠. 두 번째 기준에서는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실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실적이 나오고 어제 야간에 AMD가 사실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5%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스닥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출렁거림이 나왔는데, 이렇게 따지면 애플 실적 나오고 당연히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MS 같은 경우에 어제 6%대 시간에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6%대 강세에서 종가는 아마 3%대 강세로 끝난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일일이 솔직히 그 뭐 미국 증시까지 윤정도가 다 일일이 들여다봐야 되냐고. 어쨌든 그것이 지금 도움이 된다면, 시황에 도움이 된다면 확인을 하고 들여다보는 게 맞죠. 결론적으로 테슬라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흑자 전환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정점이 돼서 조정을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조정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웃기지도 않는 위치죠. 단순 논리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푸대가 생겼다고 치고, 미국에서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그런 가운데 불확실성에 대한 그 요인이라면은 오히려 또 그런 인식을 고민해 볼 수 있죠. 불확실성의 흐름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이게 이제 시장이 강하게 되면은 강한 거에 맞춰서 다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맨 처음에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느냐.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다행스러운 거는 상원은 공화당이 좀 가져갈 것 같다. 그게 왜 다행스럽다고 표현하냐면
정책이 한꺼번에 바뀌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혼란스러운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적절한 견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서 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랠리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해석을 한 거죠. 그죠? 랠리가 나오니까 이래서 랠리가 나왔다라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어찌됐건 태양광이 됐든 뭐 자체 그 실적이 됐든 하나솔루션의 강세가 이제 돋보였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뭐 관련 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우리는 이제 하나솔루션도 갖고 있었지만은 그거는 대도 않는 소리다.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태양광 다 죽었느니 뭐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솔루션 2018년도에 전체 시장 깨질 때 어려웠던 거고 2017년 하반기에 화학주들 기준에서 엄청난 탄력을 받았지 않았느냐. 지금 기준도 심리적인 면, 테마적인 면 이런 부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 범위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조 속에서 오히려 어찌 보면 숨겨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휘황찬란하게 바로바로 그냥 즉흥적이라기보다는 바로 눈에 띄는 태양광 이런 게 아니라 정책 자체가 친환경 정책이잖아요. 민주당 쪽의 기준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성장 동력을 찾는 정책 기준까지 그렇게 됐을 때 엔화 강세의 실적 개선 폭이 있고 엔화 강세로 인한 가격 결정력이 생기는 거죠. 실적 개선 폭이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 요인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업종의 취범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쪽 부분에 이제 강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후행성인 해석이 대부분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 당연히 자동차 업종이 못 가면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뿐.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의 후행성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이제 태양광의 얘기도 이거 쭉 있다가 연초에 들어서면서 또 추가적인 흐름이 나왔던 게 뭐예요? 연말 연초 기준에 공화당까지도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하나솔루션이 급등이 한번 빵 나왔죠. 자동차도 한번 빵 움직입니다. 그게 1월 4일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건 1월 4일일 거야 아마. 그러고 나서 다시 아니다. 뭔 소리냐. 공화당이 이길 거다. 뚜껑 열고 봤더니 뭐 한 70%는 공화당일 것으로 추정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다. 70%가 민주당으로 예상을 했는데 투표 결과를 조지아주죠. 딱 열었을 때 개표 처음부터 공화당이 승기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석이 나오죠. 이제 맨 처음에 민주당이 조지아주도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오르잖아요. 맨 처음에는 견제가 되니까 좋다. 그러면서 뭐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랠리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민주당이 독식을 하게 생겼어. 그런데도 시장이 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의 펼칠 정책에 대해서 복잡해지지 않는다. 싸울 필요 없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이 재료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시장이 좋으니까. 그러더니 다시 공화당의 승기가 잠깐 잡혔잖아요. 개표 당시에 초기에. 그랬더니 다시 견제되는 것이 좋다. 그러고 나서 다시 결국은 민주당이 백악관, 하원, 상원까지 이렇게 자강을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걸림돌이 없다. 긍정적이다. 정정불안은 뭐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르니? 라고 했을 때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전과는 달라요. 뭐가 IT 쪽의 실질적인 실적 개선폭이 월등합니다. 거기에 비대면까지 겹쳐지고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온라인 비대면 이런 부분이 더욱더 성장성이 가팔라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후행성으로 시장 강세에 대해서 해석이 된 거죠. 근데 오늘의 기준에서 저만 불확실성과 공포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왜? 삼천이 안 깨졌는데 뭘 이렇게 윤정두가 호들갑을 떠는지. 그죠? 나스닥의 지금 시간의 흐름이 1%대 중반까지 낙폭이 커지다가 지금 0.57%까지 낙폭이 줄고 있어요. S&P 500 지수는 플러스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자,
시황하다가 옆에 막 같이 미국장도 선물도 봐야 되고 유럽장도 봐야 되니까 윤정도도 정신 한 개도 없습니다. 프랑스 까크는 0.07 낙폭 다 줄여놨어. 에이 불기둥 한번 합시다. 불기둥 출석 체크 불기둥 출석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또 넘어갑시다. 불기둥 여러분들은 윤정도와 함께 멀쩡하신데 그냥 윤정도 혼자 호들갑 떨어서 3천도 안 깨지고 3,069포인트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서 호들갑 떨어서 여러분들 왜 겁먹었어요? 겁 안 먹으셨는데 그죠? 불기둥. 내일은 불기둥 6월 15일 날 4.75% 빠진 이후에 그 다음날 5%대 강세로 오히려 고점을 넘겨버리는 그러한 불기둥이여 나와줘라. 근데 아까 박스경제TV 방송할 때만 해도 유럽장이 1%대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이 1%대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나스닥이 0.60으로 낙폭을 줄이고 S&P 500 지수는 0.07. 불기둥 얼른 한 페이지를 못 넘기시네. 너무 까물었나 윤정도가? 불기둥 한번 갑시다. 목 아파 죽겠어요 오늘따라 더. 막 쇳소리 나잖아 지금. 숨을 못 쉬겠어 목소리를 세게 내려다 보니까. 불기둥 얼른 우리 저 캐치스탁의 페이지가 원래는 주르륵 넘어가야 되는데 한 페이지를 못 넘기고 있어. 그러시면 돼요. 능동적으로 빠바방 하고 움직이셔야죠. 이 좋은 장에 불기둥. 예? 오늘자 방송 원고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뭐 회원가입하세요 얘기 코멘트 자체도 안 해버리잖아요. 이 정도가. 예?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불기둥 하고 있는데 불기둥 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결과는 쪽인 해석이 많이 나온다. 조금 전에도 이제 유럽장에 급락이 나오니까 또 뉴스를 한번 이렇게 봤죠. 시장 분석 내용들도 한번 보고 했더니 또 뜬금없는 건 아니지만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관련해서의 내용들이 또 좀 있었고 어찌됐건 결론은 뭐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보합까지 형성됐단 말이에요. 미국과 아무것도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자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흐름이 연출이 됐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합까지 올라왔더라. 그러면 언제든지 시장의 심리만 안정되면 삼성전자의 오늘의 보합 그 이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기아차도 빨간불 장중에 나왔었고, HM은 막 급등 나왔었고, 삼성전기 막 빨간불 막 빠바방 키고 있었고, 뭐가 무섭냐 이거죠. 글로벌 시장이 좀 눌려있고 하다 보니까 무서운 거지. 그럼 그 기준에 대해서 후행성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밀려 떨어지다 보니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방송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상원 장악했네 못했네 장악했네 못했네 그걸 가지고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떨어지면 모를까 또 계속 올라가니까 이러니까 올라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러니까 올라요 민주당이 상원 장악해서 올라요. 그 다음에는 공화당이 상원 장악해서 올라오는데 그럼 뭘 해도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누가 이겨도 올라가고 누가 져도 올라가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뭐 급격한 조정을 예측을 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겠죠? 갑자기 IMF가 이거 큰일 났는데 시장 급격한 조정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 신정부가 들어섰는데 새로운 정부가 자본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의 폭락을 좋아라 해요? 그 좋아해서 시장이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은 증시 안정책, 증시 안정화 대책을 정부가 금융당국이 내놓나요? 그만큼 자본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굉장히 크게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바로 보실 게임스탑이라든가 AMC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업체가 200% 300% 하루 만에 그렇게 올라오는 부분 그 범위에 대해서만 들여다보겠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헤지펀드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헤지펀드가 조 단위의 운영 자산을 가지고 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 손실폭이 오늘 아침 뉴스가 제가 알기로 35조 달러 기준 35억 달러니까 3조 5천억 아닌가요? 손실률이 1,000원만 기준 잡아도 환율당. 결론적으로 그쪽에 여기 있네요. 여기 바로 기타 보유 주식 강제 매각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투매가 형성될 가능성.
윗방향의 공매도 포지션은 끝없이 형성이 되죠. 내가 10,000원에 팔았는데 20,000원까지 올라가 버리면 100%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10,000원에 팔았는데 20,000원. 근데 30,000원, 40,000원, 50,000원 올라가면 죽어버리는 거죠. 타산이지 말 그대로.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쇼커버링, 대사는 흐름을 위로 그냥 투매하듯이 쫙 당겨서 대사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금융당국이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본다라는 게 비이성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게임스탑이라든가 AMC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쪽을 비이성적인 변동성을 보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타 보유 주식에 대한 강제 매각 가능성, 조 단위의 물량이 출회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업체가 그 사이즈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뭔가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조정이 만약에 이 그 공매도 관련된 내용의 오버슈팅이 개인들의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시장의 정점에 인식이 된다.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인데, 그죠? 그래서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우리 그 정규장 그 시간에 뉴스가 전달이 돼 왔죠. 금융당국이, 미국의 금융당국이 결론적으로 들여다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결론은 그렇다면 이 내용이 좀 이제 어렵게 형성이 됐던 악재 요인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악재를 끄집어내다 보니 이것도 악재다라고 인식을 한 거라면 뭐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본다는 거고, 코로나19 백신 보급 지연 우려감 확대 이것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이 그 보급 우려감 확대 때문에 조금 전에 유럽장이 또 1%대 이상 급격한 조정을 받을 때 그 내용이 코로나19 백신 보급 지연 우려감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슈 부분이 이거 백신 때문에 말이야. 이거 말이야. 아이고. 근데 결국은 프랑스 기준에 0.05% 보합까지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일단은 그렇다면은 코로나19 백신은 오늘 현재 이 시간 기준으로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노출되는 내용 가지고는. 왜? 보합까지 돌렸으니까. 노출된 내용인데 보합까지 돌려줬으니까. 미국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정책 기조 유지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화해 등의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한 의견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중국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거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일은 원고에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검색해 보면은 포털에 나올 겁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은 외환 보유고 상위 국가 10위 안에 우리나라 들어가 있어요.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나라가 리먼 브러스 때 멀쩡했느냐? 선진국이라며. 금융시장 얼마나 취약하냐면은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내리죠. 뭐 어떤 거 환율이 원화가 1,300원 넘겨 1,400원 넘겨 난리.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돼버리죠. 왜?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두려워하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나라에 뭐 공매도 제기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1조 6천억 팔았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외국인 지분율 변동표가 있는데 제가 그게 약간 어설퍼가지고 빼놨는데 그거 누적적으로 다시 작업을 해서 내일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국내 증시의 코스피의 지분 누적. 그 부분이 표가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제가 약간 어설퍼서 연도가 어설퍼서 노출을 안 했는데 그게 길게 다시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몇 %다. 근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몇 % 해버리면 2015년의 기준이 언제까지냐는 거죠.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15년 1월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2012년부터 2015년 같은 표 안에서 그리고 2015년에서 2017년이면 2015년의 기준이 중순인지 초를 얘기하는 건지 말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그거 정리되는 대로 내일 보여드릴 겁니다. 원고로.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그 누적 지분율은 멀쩡합니다. 단기 성향의 자금이 어떤 인식에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자금이 경색이 돼서 도저히
본사에서도 자금 경색 때문에 힘겨워해요. 그런 경우에 어디서든 돈을 빼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한국이 취약해. 뭐가 취약하냐면 지들은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들여다봤더니 단기 부채도 제대로 못 갚을 수가 있어. 야, 돈 갚어. 그랬더니 달러화를 주는 게 아니라 한국 원화를 줄 수 있어. 이런 낭패를 한국 원화 가져다가 어디 팔려고 해봐야 환전하려고 해봐야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환전이 원활치가 않아. 제 입장에서도 야 달러 줘 그러지 원화 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취약성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냥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미국 친구들이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잘못해서 터져 나온 거를 우리나라가 피를 보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됐죠. 그게 결국은 한 게 통화수합이지 않습니까? 통화수합. 그게 미국이 지급 보증해주고 그게 결론적으로 중국 쪽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부 보수층이잖아요. 보수층이 들어오면서 어제는 이제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영국의 보수층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설명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원래 민주당원 쪽이었죠.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당원인가 뭐 하여간 민주당 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웃댔는데 이거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기웃댔더니 바로 그냥 오바마 정부가 딱 이제 들어온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데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그게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인 거야. 하여간에 민주당에 이렇게 기웃하다가 공화당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공식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 와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되고 뭐 이랬을 때 그 기준처럼 난 경제냐, 난 경제냐. 근데 공화당에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당원이죠. 공화당 당원들은 뭐 정신이 이상합니까? 1등 나라의 1등 정당의 1등 당원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각국의 국가들은 민주당 쪽은 우호적인데 공화당 쪽은 원체 보수적이다 보니까 표현 자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죠. 뭐 대표적으로 이란의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쿠웨이트전 그냥 쌈딱도 아니고 방산업체들을 위한 또 원유사업 업체들을 위한 그런 흐름 속에서 야 이란 너네들 악의 축, 북한 너네들 악의 축. 쥐가 뭔데 우리나라 말을 쓰고 있는 우리 동포한테 악의 축인 엄한 소리를 해요. 근데 그게 공화당의 정책이라는 거죠. 보수층을 집결시키는 정책. 야 나는 백이냐? 난 백인이고 남자야. 난 백인이고 남자고 우월해.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요. 한국이 필요 없지 맨 처음에는.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요. 중국 이것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무역 흑자 다 내고 말이야. 아주 못돼 먹었어요. 환율 조작국이야 이것들 아주 그냥. 혼내줄 거야. 무역 분쟁 할 거야. 그게 공약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그거 할게요. 저를 뽑아주시면은요. 이야 이거 한국과의 FTA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한국과의 FTA 다시 합시다. 자동차 업종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세탁기 관세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LG전자 일로 와봐. 이 녀석들아. 삼성전자 일로 와봐. 한국의 FTA, 멕시코의 FTA, 유럽의 납타 협상 전부 다 파기. 교토정서 파기. 파리 기후협약이죠. 트럼프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 파기. 이란과의 핵 합의 부분 7개 국가가 한 거. 미국, 이란,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중국, 러시아까지 7개 국가가 모여서 결국 합의를 했던 2015년대 합의했던 이란의 핵 협상을 파기. 결국은 보수층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 자국을 대변하는 모습을 강하게 표출하다 보니 정치 쇼를 하다 보니 주변 국가들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민주당 쪽은 굉장히 우호적이죠. 인종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서민 정책, 친환경부터 해서. 그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거죠. 또 민주당으로 가게 되면서의 그 공약이 또 형성했던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된다? 둘 다 죽는 거예요. 중국의 저가 상품 없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거라고 말씀드려왔어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채권을 찍어서 팔아먹는 거죠. 세계 외환보유고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외환보유고가 뭐예요? 달러화 채권이죠. 그리고 희한하게 외환보유고 최상위의 종목이 아니라 나라들이 전부 미국의 우산 안에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일본, 스위스, 우리나라, 하다못해 대만까지도 외환보유고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요즘엔 유로화 채권도 많이 갖고 있지만 미국 채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든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하든 말든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 분쟁 때문에 경기가 혹시라도 어려워질까 봐, 그 분쟁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 전체적인 조정이 나올까 봐, 조정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있는 입장에서. 그죠? 근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11월 우리나라 시간 기준 9일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조정이 나온 적 있어요? 코로나19 빼고? 2016년 이후에 코로나19 빼고 깊이 있는 조정이 나온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럼 결국은 매번 나오는 얘기지, 대중국 정책기조 유지 전망 때문에 시장이 어제 깨져 내려갔다라는 얘기 자체가 막연한 부분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그 다음 범위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맨날 있는 내용 중에 공매도 관련된 이슈 범위가 이제 뭐 시장의 정점이다 뭐 이런 내용이 추가된 거고요. 변동성은 지금 작지는 않습니다.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도. 다만 이제 평상시에 연출되어 있는 변동성 부분이 지금의 변동성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나오는 변동성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별거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FOMC 1월 정례회의 결과 인터뷰 내용에서 뭐 결론은 단순한 거죠. 지금 그 테이퍼링을 단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단행하지 않겠다. 양적 완화에 대한 테이퍼링을 단행하지 않겠다. 이거는 원래 부정적인 내용이 맞아요. 뭐냐면은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라고. 근데 시장은 누구나도 그렇게 해석은 안 하죠. 지금 뭐 경기 안 좋아서 주가 밀렸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또 주요 지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료 인식을 많이 잡습니다. 오히려 윤정도는 금리 올리는 게 본격적인 랠리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금리를 굳이 안 올려도 된다. 지금 기준에서 쭉 이어나가도 상관없다. 근데 중간에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아직 경기 동향이. 근데 출구 전략을 단행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부양책을 누구나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주사를 놔주세요, 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입맛에 맞게 파월 의장이 싹 다 얘기해 준 거야. 야, 지금 당장 안 해. 응? 윤정근은 오히려 금리를 선거도 끝났으니 올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또 그 자신감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새로운 정부 들어왔는데 왜 여기 부양책하고 돈 뿌리고 있는데 뭐가 위축이 돼서 결론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지속한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여진 건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줘라고 한 내용이라 그랬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예? 채권마입 축소 쪽은 좋지만 아니 뭐 부양책을 더 해줘. 응? 한국도 재난지원금 준다는데 또 각 국민들에게 뭐 얼마씩 200만 원인가 미국도 얼마씩 준다고 했는데 야 그거 좀 빨리 주고 또 더 많이 주고 해.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니 거기에 대한 차익이죠. 시장에서의 그 인식으로 따진다면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것이 악재인지 오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어제도 지인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 나왔다 그랬죠. FOMC 회의에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부정적인 얘기냐고. 근데 부정적인 얘기라고 표현을 하겠지. 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 자기도 잘 모르니까 어찌됐건 시장은 빠졌으니 그냥 이것만 읽어도 그냥 이것 때문에 빠졌구나. 근데 이게 뭐라는 얘기야 이게. 결론은 정상적으로 따지면 경기 회복세가 둔화돼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당연히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도 없다. 그럼 악재죠. 근데 여태까지 이런 거 기준을 악재로 인식을 안 한다니까. 주사 더 놔준다고 좋아하는, 부양책 나오면 좋아하는. 에? 코로나19 때문에 막 돈 뿌리고 막 하잖아요. 솔직히 재난지원금 뿌려주고 그 유동성에 대해서 감당 어떻게 해. 결국은 막 주택가격 막 폭등 나고 난리 났었잖아 우리나라도. 지금도 뭐 추가 폭등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아예 모르니까. 그 후유증 부분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낮에도 얘기를 했고 박승일 TV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판단을 하시면 돼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면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윤정부가 이거 악재 아니래. 오히려 호재에 가까울 수도 있대. 단기 성향에서는. 그리고 중기 성향에서도 파월 의장의 의견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긴 할 거야. 이 내용이잖아. 결론은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뭐 윤정부랑 같이 손잡고 가지. 응? 지금 뭐 낙폭이 살짝 줄어들었다가 나스닥이 다시 0.8인데 1% 미만은 윤정부가 신경도 쓰지 말고 콧방귀 끼라고 하더라. 뭐 유럽이 지금 뭔가에 뭐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더니 까크가 뭐 약보까지 형성되기도 하더라. 자, 출석 체크 한 번 더 갑니다. 진짜 목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완전히 이 목 썩었잖아 지금. 7011 공고 한번 갑시다. 7011 공고. 시장이 좋아서 악을 써서 이런 목소리면 더 행복할 텐데 시장이 안 좋아서 더 힘내서 목을 쓰다 보니 쇳소리가 날 정도야. 듣기 거부가실 수도 있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기준을 주셔야죠. 701109 701109 701109 701109 얼른 701109 그렇게 해서 출석 체크 쭉쭉 701109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막 다 같이 힘내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힘내자 이럴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야. 삼거리일 때 살짝 눌린 거 이거를 어렵다 그러고 고점 대비 이제 조금 찔끔 눌린 거를 이거를 힘들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아니야. 여러분들은 성부자라 그랬죠. 지금 이 자락이 바닥의 자락, 고점의 자락이 아닌 이제부터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왜?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버리면은 미국에서도 금융당국이 나서버리잖아요. 게임스탑이라든가 ADC인가요? AMC 엔터테인먼트 그런 쪽의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기준도 들여다보지만 그로 인해서 반대 매매 나가는 그 시장 충격 부분도 들여다보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시장에 관여를 해서 비이성적인 그 랠리 기준이 아니라 시장에 관여를 해서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개선되고 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힘을 내겠다는데 왜? 결론적으로 이거 다 무시하세요. 뭐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윤정부가 굳이 다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고 이 동영상 부분을 낮에 올려드렸어요. 낮에. 낮에 올려드린 동영상 부분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정 의원님들은 오늘 전략 부분을 뭐 자주 올려드렸죠. 자주 올려드린 동영상 부분을 참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 동영상 부분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 링크 하나 올려드린 거 전체
제가 뿌릴게요. 제가 뿌리고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차트 지금 같이 볼게요. 차트 보면서 아니 뭐 미국이 얼마나 빠졌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기준부터.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중국이 하루에 5에서 7%, 8% 밀리는 날이 한 달 동안에 5번 이상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방송마다 난리가 나는 거야. 야간 방송. 와 중국이 오늘 5% 빠졌어요. 중국이 8% 빠졌어요. 중국이 7% 빠졌어요. 아니 근데 홍콩도 별로 연동 안 되는 중국 시장, 브릭스 시장, 후진국을 그걸 가지고 뭐 그 호들갑을 떨면 결론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 증시를 바라보면서 심리적인 위축만 단행이 되고 그 다음날 살짝 흔들리면 투매에 동참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증시에서 기준을 봅니다. 뭐를요? 이거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장 지수에서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요. 2000년대 이후 특히 이제 2003년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시장 바닥 찍고 본격 랠리가 나왔던 지점이 되거든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잘 들여다보시자는 거예요. 시장의 조정에는 뭐 당연히 모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좀 작아 보입니다만 여기가 조정이 깊었어요. 900포인트대 중반에서부터 700까지 20% 이상 훅 하고 밀린 거죠. 이때의 기준. 그리고 두 번째의 기준에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기준에서 요런 거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금리를 낮추고 경기에 대한 부양책을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파생 상품이 결국은 골마 터져서 베어스턴스에 대한 파산 그리고 리먼 브러스에 대한 파산 그리고 메릴 린치에 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피인수 매각이 단행된 거죠. 그리고 휘청휘청한 그 흐름들. 그리고 나서 또 20% 수준의 조정으로 놓고 본다면 요때가 20% 수준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이 대사하락의 추세 요인으로 전동되지는 않았어요.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였죠. 그죠? 그리고 요때도 20%에는 못 미쳐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디커플링 상황,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우리나라의 기준에. 그죠? 뭐 최순실 사태도 있었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미국의 보수층 정부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보 정부에서의 불협화음 부분도 솔직히 좀 일부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코로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수를 많이 따지게 된다면 뭐 6개의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 몇 년 동안에 거의 뭐 17년, 18년 동안에. 그러면 한 3년에 한 번씩 조정. 근데 지금은 뭐 3년이 안 됐더라도 가파르게 올라왔으니 조정받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 근데 그거를 또 따져보면은요. 만약에 여기가 조정이 된다면 그냥 이격도 보시면 돼요. 이격도가 더 이평선과 현재 지수, 종가의 상관관계거든요. 이격도가 뭐 허벌나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정점의 이격도다, 가파르다라고 한다면 이격도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꺾여지는 모습이 나요. 꺾여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게 조정의 기준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월등하게 꺾여지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볼 때 월봉 기준에서 그렇게 고점 대비 20%씩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었으며 그 조정이 20%씩 나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사실상은 있었으며 더 크게 깨진 거는 두 번의 기준이 되는데 그 두 번의 기준이 2007년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의 기준이 되며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의 기준이 됐다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이번 조정도 제가 판단할 때는 고점 대비 최대 폭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20% 수준.
고점 대비 대폭의 조정이 넘는 20% 수준. 거기까지 밀릴 수 있겠느냐?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밀린다는 거지. 제 주관적인 생각은. 안 밀리는 근거치가 가장 큰 게 유동성 때문에, 돈의 힘 때문에 밀리고 싶어도 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이 너무 풀려 있어서. 돈이 너무 풀려 있어서. 그것이 정점의 자금이냐라고 했을 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펀드 자금에 돈이 들어와서 묻지마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가 흥분하는. 지금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또 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또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엄청난 자금들 비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엄청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표현들을 하는데 뻥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2007년도에는요. 참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요. 그걸로 주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생, 그때 당시 대학생이 지금은 이제 30대 중후반 40대까지도 있겠죠. 그럼 최대 폭이 20% 내려와도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내려올 거야? 뭐 때문에 내려와?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3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깨진 적 없습니다. 예? 의미 있는 조정을 준 적이 없어요. 10% 미만의 눌림폭 정도. 그럼 6%면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유 없이. 이유 없는 게 더 무섭다. 아우, 그런 소설 쓰지 말자니까. 왜 이유가 없었어? 깨질 때마다 다 이유가 있지. 묻지마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또 예상외로 20% 밀려. 그래봐야 얼마예요? 2,000포인트인가요? 자, 80%. 자, 최고점 곱하기 80%로 할게요. 그러면 3266이죠? 3266 곱하기 80%. 그러면 2,600까지 밀리네. 응? 그죠? 20% 밀리면 600포인트니까 2,600? 근데 그것도 2,600이다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이만큼 견인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빼고 요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끌어올린 건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6만 원이면 사겠대. 그럼 삼성전자 6만 원 자락이 여기란 말이죠. 삼성전자 6만 원 자락이 여기. 56,000원 6만 원이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200, 300까지 깨져 내려오면은 오늘 불과 1.7% 빠졌는데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해서 5배, 6배씩 나와버리죠. 자, 다시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시장 따로 보고 종목 따로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을 진짜 부정적으로 본다면 다 정리해. 다 정리하고 쉬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파생상품에서 또 수익률 극대화하겠다. 아우 진짜 욕심쟁이들. 그거 하지 마시고요.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쉬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얼마큼 나올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차피 시장을 위로 보니까 조정이 깊어지면 난 다시 살 거고, 그럼 다시 살 건데 왜 여기서 주력주를 파냐고. 욕심쟁이니까 그런 거지. 어깨에서 팔아도 좋다며. 그래 놓고 최고점에서 팔고 싶은 거지. 난 늦게 들어와서요. 늦게 들어와도 어쩔 수 없죠. 감내할 건 감내해야죠. 아니 내가 딱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다시 살 때가 최저 바닥이 되나? 그런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내가 편입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물타기라는 표현 쓰지 말자는 거죠. 조정이 나오면 추가 편입을 해서 단가를 낮추자. 처음부터 자 자동차는 나 3번 나눠서 들어갈 거야. IT는 뭐 최대 55%, 70%까지 채울 수 있다 했으니 그거는 뭐 한 대여섯 번 나눠서 들어가지 뭐. 에이 뭐 사나이가 뭐 한 방이지 뭐. 아유 나 한 번에 살 거야 그냥 삼성전자 96,000원대 그냥 사버리지 뭐. 어때? 어차피 갈 건데. 내가 산다고 밀리겠어? 그럼 그렇게 사셨으면 그 다음에는 감내하시면 돼요. 왜? 삼성전자 뭐 9만 원에 샀든 5만 원에 샀든 만 원에 샀든 나름대로의 목표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1년에 그래 주식인데 1년에 한 20%만 올려줘라. 그럼 손실이 20%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는. 그러면 손실 10%.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만 안 밀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릴지 오를지도 몰라. 당장 교육 들으면서 또 교육을 하는 윤정도조차도 4-8뛰기가 돼 있어. 지금 유럽장 보고 지금 미국장 보고 앉아 있어요. 교육하면서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온통 신경이 글로 가 있고 제발 빨간불 나와라. 망치형 나와라. 와 이렇게. 색깔 빨간색 좀 줘요. 막 이렇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치 앞도. 근데 왜 깨진다는 생각만 가지고 투매에 동참한다는 얘기를 하는.
그럼 오르는 기준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어제 조정받은 내용에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실적 개선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유동성의 기준도 무시할 수 없고 그 유동성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요의 증가 때문에 상품 가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도 더 크게 남겨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유동성인데 사실은 진짜 어찌됐건 뭐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거죠.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을 좀 놓고 보셔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의 변동성도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시자는 거예요. 6월 달도 좋고 다 좋습니다. 6월 달에 이때 미끄러질 때 6월 11일이에요. 7% 밀렸어요. 7%. 우리나라 6월 15일 날 얼마요? 4.75% 밀립니다. 6월 15일 날. 그리고 6월 15일 날 우리나라 4.75% 밀리고 미국은 오히려 이제 강한 반등으로 그 다음 날 나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 15일 날 4.75 밀리고 나서 미국은 오히려 꼬리 달고 확 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종가가 0.62% 강세인데 양봉으로 전환됐죠. 우리나라 이날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6일 날 아침에 전일 4.7 그죠? 4.75% 뺀 그 흐름을 5%대 강세로 다 돌려버립니다. 한 방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4.75%, 4.76이네요. 4.76. 그리고 이때 요날 얼마? 5.28. 그러고 나서 추이 부분이 뭐 무조건적으로 밀려내렸다고 해서 공포 분위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이 또 조정 폭은 어떻게 돼요? 저쪽에 코로나19 터졌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택도 안 되죠. 코로나19 터졌을 때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서 뭐 6, 7%씩 6%대인가요? 미국 증시 기준에 10%씩 9%. 어우, 종가 기준에 8%였구나. 어마어마하죠. 뭐 이런 흐름으로 연동될 만한 내용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렇게 깨진다, 최악의 경우 이렇게 깨진다 해도 어떤 걸 기준을 잡는다? 내 종목만 깨졌느냐? 내 종목이 더 크게 깨졌느냐? 내 종목이 시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소외가 되느냐? 내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걸 다 보셔야죠. 자, 오늘 첫 번째 기준에서 시장 반등 나올 때에 누가 끌고 갑니까? 삼성전자가 보합까지 끌고 돌리죠. 그러면서 지수 낙폭 줄이고. 근데 하이닉스가 같이 연동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쉽게도. 장중에 낙폭 줄일 때 많이 못 줄였어요. 하이닉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일 REI이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심리적으로 좀 작용된 부분이 있다. 오늘 벌써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일의 부담 요인은 제한적이다. 다시 미국장으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들의 변동성은 6월 달 이후에도 9월 3일 뭐 이럴 때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얼마 3.52% 이탈 이후에 2.78로 마감합니다. 오늘 아침은요 1.7. 더더욱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뭔 자락인데 다우지수 여전히 2016년 이후에 얼마? 100% 올라 있어요. 96.13. 우리나라는요. 37%. 37%도 아니지. 우리나라부터 먼저 볼까요? 우리나라는 월봉 기준에서 2015년 말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 그렇게 되면 1960포인트 45포인트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올려놓은 폭 얼마에 대략적으로 1100포인트 1200포인트가 안 되죠. 그 정도 들어 올려놓고 있는데 미국 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우지수가 현재 기준에 96%, S&P 500 지수가 107%, 나스닥이 200% 이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0% 이상. 거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 조정폭이
심각한 수준의 조정폭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펀더멘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고점의 인식을 잡기에는 아직 약합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배당금은 주주환원 정책의 마지막 자락인 거죠. 작년이 약속했던 마지막. 그래서 그 배당금이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결국은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의 월봉 또 일봉, 나스닥의 월봉 일봉, 필라델피아 반도지수의 월봉 일봉. 결론적으로 버겁지 않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역시도 월봉 보시면 버겁진 않다.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고점을 찍어주는데 이것이 만약에 종목 따로 시장 따로 보면은 시장이 미끄러질 수 있죠. 종목은 가는데.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전기전자 업종이 38%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밀리든 올리든 거기에 연동될 수밖에 없죠. 지금의 기준은 단순해요. 순이익 50조 원을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00조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아니, 가슴에 손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아무리 모르시더라도 순이익이 50조 원 나오는 업체가 500조가 고평가 상태입니까? 근데 개를 팔아서 순이익 PER이 뭐 오히려 10배가 넘는 15배 넘는 20배가 넘는 하물며 우리 지금 삼성전기도 20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 비교로 한다면 그럼 이쪽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정리해서 예를 사야 됩니까? 하이닉스 기준의 영업이익이 20조를 넘긴 종목이고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20조 원에 도달되고 있고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7억 2,800만 주 곱하기 오늘 10만 2천 원인가요? 아니 무지하게 밀려내렸죠. 12만 2천 원. 그게 뭐냐고. 영업이익 20조 이렇게 되는 종목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시가총액 1위다, 2위다, 회사가 좋다, 실적이 좋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이 얼마만큼 긍정적이냐를 놓고 보셔야 된다고요. 수급도 마찬가지로 매번 보셨잖아요. 이 수급이 이거라니까 이거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 지금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 저 표 보시면은 연도수하고 이게 안 맞아 있거든요. 그죠? 저거 연도수 내년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맞춰서 이렇게 그림 그려드릴게요.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2005년도 이후의 랠리는 묻지마가 다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 투신. 투신이 뭐 바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가입했다. 8천만 원. 8천만 원 가입했는데 2005년도 그게 7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8.3인 부동산 대책을 단행하죠. 근데 4개월 만인가에 그 네이버에 뒤지면 다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4개월 만에 25% 수익 났다고 광고를 해요. 기사가 막 떠요. 25% 수익 났다고. 얼마 전에도 똑같죠. 지금의 기준에서도. 얼마 전에도. 지금의 기준에서도. 뭐가 뜹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애국 테마 펀드. 문재인 대통령의 애국 테마 펀드. 그것도 또 수익이 났다고 올려놨잖아요. 근데 예전만큼 강도 있게 지금 시장을 조성하지는 않지만 경기가 더 살아나서 말 그대로 2023년이 아닌 그 이전에 금리를 올리는 2015년 12월처럼 금리를 올리는 그런 자신감을 시장에 주면 오히려 시장은 더 강세를 띨 수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는 증가할 수 있다. 기관들의 누적 매매 금액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것도 연도가 안 맞아요. 일부러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요거를 제가 이제 사실은 양쪽을 줄여놨거든. 이게 같은 연도에 맞게끔. 근데 이제 디자인이 잘못 줄여놨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늘려놓으신 것 같은데 기간별로 아래 위로 비교할 수 있는 이 그림을 내일부터는 기간에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기관들이 매도한 거는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기관들이 매도하죠.
이때 요 기준. 조금의 이제 그 사이즈 차이가 있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형 펀드의 환매.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형 펀드 환매해서 개인들이 그 돈 가지고 직접 투자한다. 확인해 봤냐고. 응? 아니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직접 투자로 계좌 옮기는 걸 확인해 봤어요? 운영사 자금 빼서 운영사 내에서 계좌를 뚫어갖고 매매를 하나? 아니면 1대1로 다 개인정보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계좌를 뚫어갖고 주식 매매하고 있는데 이 자금이 주식형 펀드에서 나온 자금인지 보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돈 빼서 펀드에서 돈 빼서 직접 투자한다고. 그렇게 따지면 2017년도에도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응? 2017년도 폭등 26%의 시장 랠리 나올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폭등률이 나올 때 그때는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왔네요. 오히려. 그죠? 그렇잖아요. 중간에 나간 범위라든가 지금 작년 초에 개인들이 펀드에서 물량을 많이 턴 거지. 예? 그죠? 아주 최근에 들어서 막 집어던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요게 그래프가 이제 워낙 바닥 그 위치이니까 잘 해석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저게 11조에서 8조까지 내려온 거예요. 3조 원이 빠졌어요. 11조에서 3조. 25% 이상 돈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60조 원이 있다고 치면 60조 원에 25%는 얼마예요? 10조 원씩 막 쭉쭉쭉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장은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 자금이 꼭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라는 보장도 확인할 수 없어요. 결론은요.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 고점이 언젠데 2007년도의 그 고점 라인도 2007년도 그 고점에서부터 개인들이 환매를 기가 막히니까 환매할 거 아니에요. 기가 차니까 뭐 올라와서 환매를 했든 뭐 기가 차서 환매를 했든 시장이 뭐 못 움직였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펀드에서 돈 빼서 뭐 비투한다 이런 검증도 안 되는 내용을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또 하다못해 하는 총재께서도 비투가 심각해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신용이나 이런 게 이제 많다 보니 지금 증권사 이제 신용 잔고 뭐 다 고갈됐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2007년도에도. 응?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본인이 이쪽으로 자금을 몰게끔 정책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나중에는 이거 좀 과열된 거 아니에요? 미수가 너무 많은데? 그래가지고 미수 동결 계좌 그때 생긴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미수 동결 계좌 그 한마디에 생긴 거예요. 3일 내 돈 못 갚으면 동결. 한 달간 못해. 뭐 이렇게. 예전에는요. 3일 내 돈을 안 갚으면 그냥 반대매매 오프라인 수수료 갖고 반대매매 때린 다음에 다시 매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과열을 방지하겠다고 황우석 교수 테마부터 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는데 4개월 만에 25% 수익 났네. 뭐 미래에셋이 2년 만에 몇백 프로 수익 났네. 이런 광고 다 해주고 과열 다 된 다음에 야 이거 과열이 심하지 않아? 2007년도 2분기 경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2분기 7월, 6월, 7월, 8월 시장에 한번 출렁거리죠. 그러나서 지금의 미수에 대해서 상환을 하지 못하면 한 달 동안 미수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런 규정이 그때 생긴 겁니다. 순식간에 생긴 겁니다. 어쨌든 주식형 펀드 설정의 원본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알겠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면 이게 뭐를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결론은 그 시장의 폭등 랠리를 잡아낸 금액이 적게 보이지만 계산해드리면 8조에서 74조까지 올라올 때 시장 정점 찍어요. 여기까지 8조에서. 그리고 시장이 이제 꺾이는데도 이거 다시 또 갈 거야 라고 해서 추가 자금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57조 매도한 외국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갑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밑으로 집어던져 버리면 아무리 받아내도 시장의 랠리를 못 튀죠. 결론적으로 그 이후의 흐름에서 벌써 이미 이만큼 펀드는 빠져나가 있었고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됐든 뭐가 됐든 손바뀜이 됐든 저 정도 빠져나간 걸 또
작년 초반인데 왜 지금에 와서 호들갑을 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윤정두가 알아서 신경 쓰고 기준점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이 뭐예요? 내일 종목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은 상태에서 변동성 매매하게 종목 주세요 그랬다가는 말 그대로 패가 망신합니다. 험담하는 게 아니라 패가 망신할 수 있어요. 애플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근데 눌려있다고 해서 애플 끝나서 그러나 S&P 500 지수 플러스 반전, 나스닥 다시 0.5% 눌림 프랑스 까크 0.12% 강세.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렸다고 엉엉엉 울고 엉엉엉 한번 갑시다. 엉엉엉. 나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 피곤해서. 순간순간 정신줄을 놔갖고 횡설수설하나 내가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잡아주셔야지 18분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제가 열심히 하지. 엉엉엉 한번 갑시다. 엉엉엉. 엉엉엉. 그리고 우리 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당 주가가 1932원이 오른 셈이네. 당연한 거죠. 엉엉엉. 이 엉엉엉은 엉클톰처럼 그냥 우리 엉클톰이 뭐지 톰소의 모험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든가? 몰라. 하여간에 엉엉엉 울지 말고 엉엉엉 울지 말고 엉엉엉 엉클톰 아저씨 빨리 와. 엉클톰 아저씨 펀드에 돈 좀 넣어줘. 엉엉엉 투신들이 좀 사게. 뭔 설명을 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 펀드 얘기하면은 펀드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 얘기하면 기관 투자자가 뭐요? 다 머슴들이지. 윤정두 같은 머슴들이지. 야 펀드 매니저 일로 와봐. 내가 돈 좀 넣으려고 그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적립식으로 꼬박꼬박 넣게. 돈 넣으면 주식 잘 살아 이 녀석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봉이맘님처럼 울지 말고 엉엉엉 엉클톰 아저씨 와갖고 돈 좀 넣어줘요. 엉엉엉. 아이고 참. 그러니까 시황 얘기를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이 못 알아듣는 분들은 못 알아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 경제 쪽에 이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결국은 시장 따로 종목 따로 기간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아울러서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냥 이 차트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거 하나를 그냥 그리고 이 차트에도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이게 자산운용협회인가? 하여간에 우리 건부장이 따오는 데가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거기 자료 어디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객관적인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남의 거 이렇게 신문 기사 나와 있는데 그렇게 몰래 훔쳐다 쓰고 우린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펀드의 잔고가 빠져나가다 보니 투신이 매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 연기금이 자체 운영 자금도 있습니다. 연기금도 펀드 매니저를 뽑으니까. 근데 자체 운영 자금보다는 이렇게 배정해 주는 자금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알아서들 매매를 할 텐데 운영 자금을. 그것이 이제 매도 우위로 연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전체 거래 대금에 미친 영향이 순매수 기준에서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매도를 막았기 때문에 실망한 외국인들이 빠져나온다. 전화해서 물어봤냐고. 꼭 후행성으로 주가 오를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수 오를 때는 이게 정점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솔직히 3개월 만에 40%씩 올라오는 장이 쉬워요. 2017년도 그렇게 장이 좋았다고 해도 1년 동안 26% 올라왔는데 3개월 만에 40% 3개월도 아니지 두 달 한 보름 2달 일주일 만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후행성에 대한 이상한 해석을 듣지 말고 윤정두가 데이터 드리면 데이터라도 보고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환매가 나와서 그런다. 근데 예전에 2003년부터 폭등 랠리 나올 때 512에서부터 900포인트 갈 때까지라든가 또 눌리고 난 다음에 700에서 다시 1000을 넘길 때라든가 이럴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펀드 자금은 빠져나갔다. 근데 랠리는 나왔다. 펀드 자금이 빠져나왔다는 건 뭐예요? 기관들의 매도가 집중이 됐다. 그런데도 올랐다. 그러고 나서 돈이 쭉쭉쭉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투신권에 묻지마 투자가 됐고 그러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울고 싶어라 하지 마세요. 유추 프라카치아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왜 울어요? 이 좋은 장에, 이 좋은 장에, 이 행복한 장에, 허허허 이 장에. 예? 각 그 지수를 견인할 때 주도 업종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도 업종군을 잡아내는 게 여러분들과 저와의 할 일입니다. 주도 업종군이 아닌, 잘 보세요. 삼성전자와 나는요, 삼성전자 9만 원 위에서 잘 팔았지롱. 그래 놓고 현금 다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살 거예요? 안 사. 9만 원에 팔았는데 여기서 왜 사? 밀려 내려면 저 밑에서 내가 다시 사야지. 얼마예요? 아니야, 오늘은 더 빠질 거야. 오늘 안 사. 언제 살라고? 그러다 보면 돈이 없어. 왜? 벌써 딴 거 샀어. 뭐 샀어요? 그러면 낙법가대주 이번에 돌릴 때 쭉쭉쭉 갈 거야. 혹은 뭐 이슈 종목. 그러다 이슈 종목 잘못 맞아 꿍 하고 맞았어. 근데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쭉 내려와서 예를 들면 8만 3천 원대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 내가 현금 들고 기다렸던 상황에서 다른 거 딱 들어갔더니 거기서부터 다 같이 반등이 나와. 근데 가장 강한 쪽이 가장 반등이 세겠죠. 가장 많이 올랐던 친구들이 올랐던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테마주들 말고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그 이유를 바탕으로 그 수급 논리가 윗방향으로 들어와 줬으니까 올라갔잖아.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 버리면 내가 8만 3천 원에 봤는데 지금 8만 6천 원이야. 9만 원에 팔았다 할지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내가 사면 또 밀릴 것 같은데. 아니, 그조차도 현금으로 쥐고 있으면 여기가 반등인가 보다 라고 딱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현금을 안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응? 현금을 안 쥐고 있으면 종목을 갖고 있겠지. 그럼 그 종목을 팔아서 다시 옮겨야 되는데 이 종목이 하필이면 눌려 있어. 눌려 있어. 왜? 원래 약했던 애기 때문에, 원래 거래 대금이 없었던 애기 때문에 시장이 완벽하게 시원시원하게 돌리지 않는 한 못 움직여.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쭉 뻗어 올라간다. 예를 들면 고점을 다시 넘겼으면 누가 넘길까? 시가총액 비중에 영향력도 없는 업종이, 예를 들면 비금속 광물이 폭등했다고 지수가 오르나요? 안 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주도 업종이 들어 올려야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시장 못 가면은 주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용가리 통뼈예요? 시장 못 가는데 내가 대박 종목 맨날 잡아내게?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럼 시장이 간다는 가정하에 기준인데 그럼 누가 가? 여태까지 시장을 견인했던 쪽이 경기 동향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그쪽에서 계속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적이 뒷받침돼서 끌어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간 종목 또 바닥인 거야. 이제 바닥이니까 이제 움직이겠지. 그 움직이겠지 하고 있다 보면 또 고점에서 또 차익 실현이 나와. 왜? 삼성전자에 대해서 70%씩 땡겨놨으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80%까지 땡겨놨으니까 얼마 만에, 아니 11월 한 달, 12월 한 달, 1월 초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고점 대비 눌려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 고점 상투에서만 꼭 잡아야겠다? 욕심쟁이들. 아니 고점 대비 70% 80% 오르고 10%씩 눌린 게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서운해요? 그렇게 억울하고 서운해? 응? LG전자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17만 원 전후에서 다시 편입한 게 한 번 차익 실현했고 또 추가 차익 실현했고 또 편입해서 17만 원 전후인데 지수가 안 빠진 것도 아니고 지수가 6%나 빠졌어. 6%나 빠진 상황에서 내가 내 평균 단가 대비해서 종목이 조금 더 빠졌다고 해서 그게 속상해요. 돌리면 더 셀 텐데. 실적이 뒷받침돼야 움직임이 들어와요. 예?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위에다 걸어놓고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도를 해도 위에다 걸어놓고 매도를 하고. 그렇죠. 이게 정답인 거야. 삼전 96,000원에 매수했어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96,000원에 매수했으면 초대박이잖아. 지금 따블이잖아. 왜 울어?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96,000원에 매수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96,0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까지 밀려있으면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우 바보. 아니 삼성전자를 96,000원에 차익 실현해야지. 그걸 뭐 그때 사요. 아이 바보. 아이 그럼 밑으로 밀려내렸으면 뭐 개파락 났으면 오늘 팔았어야지. 윗꼬리 달렸으면 당연히 파는 거 아니야. 아이 바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그 유추 프라카치아님께서는 야 일로 와봐. 너 나한테 바보라 그랬지. 놀러 와봐. 너 계좌 까봐.
넌 분명히 삼성전자 안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바보로 간 거지. 너 계좌 까봐 한번. 까보자니까 이게 확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보다 더 박살나 있을걸? 여러분들보다 더 박살나 있을걸? 농담하는 게 아니라 더 박살나 있을 거예요. 종목군 업종군이 지금 그렇잖아.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게 2015년 종가,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고점까지 상승률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102%, 전기전자 업종이 116%, 시장 30%, 전기전자 업종이 다 땡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찍은 시장의 2680포인트, 2608포인트, 그걸 누가 들어올려요? 그 고점을 시장은 못 뚫고 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16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이런 수익을 냈죠. 이 주도주가 다시 2018년 1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요. 시장은 못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세죠. 들 빠지고 가장 세게 돌려놔. 그리고 코로나19 터진 다음에 잠시 주춤되다가 삼성그룹 오너의 이재용 부회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잖아요. 뭐 물론 지금 다시 또 영어의 몸이 됐지만 양쪽 다 특검이나 이쪽이나 다 상고 포기했죠. 그럼 뭐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야? 특사지 뭐야? 나라가 어려운데 경기를 살려야지, 경제를 살려야지 특사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당시 2017년 2월 17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날 구성됐습니다. 그날 시장은 양봉이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해서 본격적인 랠리. 2017년도에만 26%의 폭등 랠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습죠. 지금이야 원체 디커플링 상태에서의 키높이 맞추기에서의 폭등이기 때문에 더 강한 거고. 결론적으로 주도 업종군이 지금 2월달 3월달 대보세요. 똑같은 얘기 나와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라든가 영업이익 추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뭐가 중요해. 그래 너 잘났어. 네가 잘났으니까 1등이지. 네가 잘났으니까 시가총액이 크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의 실적 지금의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에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이 컨센서스 보는 방법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컨센서스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컨센서스라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증권사의 전망치를 누가 FN 가이드라는 업체가 2000년경에 생겼어요. 2000년경에. 그 업체가 2000 좀 더 됐나? 하여간 그 업체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적정주가 평균치를 또 내는 거죠. 컨센서스 맨 위에 보면은 증권사 지금 나와 있는 의견서를 낸 쪽 증권사의 평균치를 잡아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뭐 DS 투자증권이라든가 이런 쪽 새로 내놓는 쪽에 목표 주가는 저 정신 나간 KTB 뭐야 이거 뭐야 이거 KTB 입력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쪽이 저렇게 했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직전 적정 주가 95,000원에 또 95,000원 뭐 모르겠다. 그건 뭐 본인의 의견이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직전 대비 그죠? 여기도 뭐 똑같긴 합니다만. 그게 결론적으로 이 그 보고서를 새로 내면서 업황 변화에 맞게 실적 전망치를 높이고 그에 따른 적정 주가를 높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보고서를 안 낸 요 6군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들 때문에 적정 주가 102,000원 평균치가 낮아진 거죠. 원래 더 높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적정 주가라는 거는 그냥 애널리스트가 기분 좋아서 윤정도 마냥 내가 기술적으로 왔더니 500만 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 그렇게 했다가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오늘 개파락 나오면 외국인간 때려 팔아가지고 하한가 가게? 응? 5일선 21선 이탈되는 개파락이 시원하게 나와줬으니까 하한가 가야지. 그런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들은 실적이나 또 자산가치 대비해서의 적정 주가를 산출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기술적 분석은 시황 정도에서 하고 거의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 나오는 보고서는 거의 보신 적이 없죠. 스몰캡에서 좀 있을까? 왜? 자기들이 분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또 매니저들도 분석을 해요. 펀드 매니저들도.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전체적인 정보를 보고 매매의 기준점을 잡고 대처를 하는데 그들이 5일선 이탈됐다고 전략 매도해서 한가 가냐고요. 대형주가. 그런 그 기술적 분석은 이제 보조 지표로서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쪽에 아직 수정 안 된 가격이 평균치가 수정이 돼서 이렇게 10만 원 단위의 목표 주가로 바뀌게 된다면 이 적정 주가는 월등히 높아지겠죠. 그런 걸 놓고 보셔야 돼요. 결론은 이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68조로 예상하고 있는데 순이익은 50조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의 추이는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추이다. 예? 목표 주가가 아닌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추이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쪽의 기준점에서 시장 우리나라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게 뭐야?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1등이잖아. 시가총액 많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59억 주가 넘는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를 해줬더니 500조 조금 넘더라라고 한다면 500조 대비 순이익이 50조가 나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PER 만약에 500조고 순이익 550조면은 PER 10배 수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도 안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와 이거 끝내줘요. 이게요 대박이래요. 어디서 알았어요? 공시도 안 나왔어. 그냥 신문 뉴스인데 그 신문 뉴스도 기자분이 열심히 써준 것도 아니라 딱 보면 그냥 기자들이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든 뉴스로. 그게 뭐예요? 보도자료. 회사에서 그냥 뿌리는 보도자료. 공정 공시 내용이 아니라 보도자료. 누구나가 공정하게 게임을 즐겨라. 알 권리를 다 줘라. 중요한 내용은 똑같이 공시를 해라. 의무 공시. 또 조회 공시. 또 자율 공시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 뉴스로 나와. 이번에요 임상 성공하면요 이거요 기자가 이거 뭐 특종으로 따는데 불법이지. 기자만 특종으로 안 해? 그걸 인사하는 분이 그걸 또 안 해? 불법입니다. 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뉴스 보고 윤정두가 뭐 얘기하면 대표님 NC소프트 이거 지금 40만 원인데 이거 되게 좋다는데 좋죠. 이거 100만 원 가요? 난 모르지. 뭐야 맨날 방송에서 NC소프트 얘기했잖아요. 그건 내 10만 원대부터 얘기했지. 10만 원대부터 3년을 갖고 와서 40만 원 넘겨서 이제 우리 차익 실현하자는데 왜? 수급이 꼬여있고 좀 버거우니까. 근데 이제 와서 우리는 10만 원에 사서 몇 년 동안 갖고 와서 40만 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40만 원에 들어와서 왜? 125% 먹으려고? 수익 내시려고? 그럼 내시면 되지. 근데 나한테는 강조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땐 좀 버거워. 하이닉스 윤정두가 이렇게 좋다고 해봐야 영업이 20조 8천억 나올 때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버거워해서요. 왜? 매출이 감소될 수 있으니까. 산업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주가가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올랐는데 자산가치 부분이 검증이 안 되니까. 그잖아요. 다행히 그것이 24조 5천억 자산가치가 시가총액 18조 6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50조 원까지 자산가치가 늘어났고 왜?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순이익이 26조였거든.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도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가격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코로나19 딱 끝나고 나면 잡혀버리고 나면은 진단키트에 대해서 수요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지만 지금의 실적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 자산가치 부분이 지금의 주가를 감안했을 때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시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버겁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7월 달에 들어와서 왜 10만 원대 들어와서 30만 원대 차익 실현했느냐. 한 달 만에. 그거는 이제 실적철을 앞두고 아직 백신이 나오기도 전이었고 심리를 활용할 수 있고 거래대금은 다 붙들려 있었고 결론은 시장 상황에 맞는 흐름에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의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저 꼬리 빼버리고 보세요.
전날 출장 갔다 오셨다고 쳐. 아까 저기서 편입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처음 들어가실 때 남성처럼 혹은 여성처럼 나는 씩씩하게 들어갔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해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 편입하시면 되는 거고, 물타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난 분할 매수 생각을 했었다라고. 또 나는 현금도 없는데 이거 더 사고 싶어. 근데 다른 종목이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내일 기준에서 이동 전략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왜? 얘가 고점을 넘겨 시장이 가죠. 그럼 바로 못 넘기냐? 왜 바로 못 넘긴다고 생각해요? 아니 매번 그런 거 아니에요? 매번? 여러분들이 매번 낭패 본 거 그거 아니에요? 응? 요자락. 바로 못 넘긴다고 생각했겠지. 바로 넘겨버리잖아. 막상 밀려내려면 뭐 편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내일 하락 장악형으로 완전히 감싸안고 진짜 7만 원, 6만 8천 원 이탈되지 않는 한 급격한 조정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조정 없습니다. 막상 조정 와도 못 사죠. 그러시면 안 돼요. 주도주 비중 꽉 채워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비중 가지고 금호석유라든가 HMM이라든가 이런 이슈 종목에서의 수익도 건져가시면 돼요. 지금은요. 분산시키기보다는 압축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 가지고 가니까 수익 종목으로도 하나씩 오늘 같은 날에도 뽑아드리곤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압축입니다. 버거울수록 압축입니다. 유럽장 낙폭 다 줄였어요. 유럽장 전체 다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프랑스 깎고뿐만 아니라 낙폭 다 줄였고, 와 미국 선물도 낙폭 다 줄였어요. 파이팅! 윤정두가 최고다. 701109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하시고, 윤정두가 최고다. 701109 그리고 낮에 올려드린 동영상 아까 올려드렸는데 그거 다 보시고, 낮에 이제 또 LG화학이나 이런 종목군들 사업 비중이나 이런 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분기, 반기, 4분기까지 다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고 전망치는 어떻게 되고 다 해드릴 겁니다. 701109 오늘 그리고 다들 신났어. 오늘 아니 세상에 내상에 말이야. 유튜브에 이 그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윤정도는 고생하는데 50세계가 뭐야? 230명 들어와 계시는데 150개 나와 있어야지. 빨리 좋아요. 10만 전자 어렵네. 유유 금방이에요. 금방. 상속세 들린다고 낄낄대면서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런 확 그냥 결국은 어떻게 돼? 그게 5만 6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9만 6천 원 찍어버려. 두 달 보름 만에. 두 달 보름도 아니야. 두 달 일주일 만에 5만 6천 원짜리 9만 6천 원 찍어버려. 그게 지금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아시겠죠? 701109 윤정도 포에버 만세! 좋아요 빨리 눌러주시고, 그리고 혼자 어려우신 분들은 빨리 유료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수익을 좀 잡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큼에 마무리해드리고요. 우리 김프로님 방송 빨리 들어가셔서 김프로님 방송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저희가 녹화 방송 제가 또 추가적으로 계속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악 안 올려드리고 마감 짓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